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이트 TV입니다. 오늘은 그 4월 21일이고요. 오늘 남양유업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남양유업.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남양유업. 그 다들 아시죠?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 남양유업의 유제품 불가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리스. 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거죠. 이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한때 불티가 나게 팔려가지고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빚어졌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 동물 실험도 안 했고 임상도 거쳐야 되는데 임상도 안 거친 상태에서 남양유업 측에서 제가 보기엔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돌팔구를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한 건데 너무 무리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식약처로부터 그 영업 정지 2달 영업 정지를 받았잖아요. 그 식약처에서 고발을 했나? 그리고 아마 그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에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종에 공장이 있는데 그게 2달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거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불가리스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 제품들도 다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 남양유업 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비중이 38%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40%에 육박하죠. 이게 이제 생산을 2달 동안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중지를 당하는 바람에 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남양유업으로서는 타격이 크죠. 근데 사실 남양유업이 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만 사고를 친 게 아니에요. 이게 남양유업 왜 이런지 모르겠네. 2013년도에 그 대리점 밀어내기 갑질로 또 한창 또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점이 그 신청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억지로 막 그 대리점한테 떠넘겨갖고 밀어내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래갖고 갑질이다 뭐 이래갖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8년 만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남양유업. 그래서 왜 스스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이름은 갑질유업, 사기유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남양유업의 이름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는 그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 홍보대 행사를 동원해 그래가지고요. 그 경쟁사잖아요. 메일유업 경쟁사. 메일유업을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왕창 조직적으로 막 그 온라인상으로다가 퍼뜨렸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게 검찰에 넘겨졌기도 했었는데 거기다 또 아주 그냥 방점을 찍은 게 그 성함이 아마 홍영도 씨가 맞을 거예요. 창업주 남양유업을 창업한 창업주 그 회장이라고 해야겠죠. 그분의 이제 외손녀죠. 그러니까 그분 회장의 딸의 딸. 그래서 황하나 씨라고 유명하죠. 이분도. 그래서 이분이 마약을 또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다 그래갖고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이분이죠. 이분 그 거의 준 연예인급이에요. 이분은 인스타그램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하나 씨까지 이렇게 또 도움을 주네요. 남양유업에다가.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양유업. 2013년도에도 이게 불매운동이 한 차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타격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지금 시류에 빠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지금 다 죽는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확 부어버렸죠. 이번 사건으로. 남양유업의 그 실적을 좀 볼까요? 실적을 보면 이게 한때 1조 3천억 뭐 그 정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1조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조 3천억 뭐 이렇게 찍었었던 그런 회사인데 1조가 안 돼요. 지금 한 8천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었고 매출을 줄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당연히 감소를 하죠. 그래서 잠깐 연도별로 보면 이때 2013년도에 영업 적자를 봤습니다. 175억 정도 적자가 났고 2014년도에는 261억 적자. 그러다가 잠깐 2017년도에 51억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게 좀 만회를 하나 싶었는데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 꼴랑 4억.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 타격이 큽니다. 771억 적자가 났어요.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남양유업이. 그래서 지금 그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남양유업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 만회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돌파구를 나름대로 찾겠다고 한 건데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무리수. 기업 윤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기업 윤리. 기업이 단순히 뭐 이득만 본다고 그거는 기업이 아니죠. 기업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그 우유를 잘 안 먹잖아요. 우유를 안 먹고 이 유제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유에서 뭐 다 파생된 제품들이잖아요. 불가리스도 그렇고 뭐 치즈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양유업 최근 주가를 좀 볼까요? 주가를 보면 주가도 지금 이날 최고 48만 9천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이렇게 쭉 곤두박질 쳤죠. 그래갖고 오늘이 4월 21일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33만 3,500원으로 끝났네요.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지금 주가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이번 달이죠. 4월 7일 날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 기사를 잠깐 보면은 집행유예 중 상습 마약 황하나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들 같이 모텔 등에서 필로폰 5회 투약 혐의, 증거들도 대부분 부동의. 그러니까 지금 혐의를 인정 안 하고 있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일 날 열렸어요. 4월 7일 날. 7일 날 서울 서부지법이네요. 형사구 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었어요. 첫 공판에서 황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B 씨를 포함한 공범 3명 등과 함께 주거지 그리고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B 씨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왜 이러죠? 명품 신발 등을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때는 이분이 또 그 자살 소동까지 벌여주셨잖아요. 황하나 씨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측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이분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마약을 투여를 했나봐요. 그래서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매수한 뒤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2018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또 당시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 씨 있잖아요. 예전 동방신기 그 멤버 박유천 씨와 공모를 해갖고 2018년 9월 둘이 연인 사이였잖아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총 7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어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여했다 그래갖고 이번에 또 걸린 것 같은데,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다음 달이네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양유업이 이대로 가다가 불매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계속 추락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저는 요번 그 이거 사태를 좀 보면서 느낀 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저 하나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남양유업이 지금 위기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초를 한 거죠. 무리수를 둔 거죠. 예, 근데 실적 많이 하겠다고. 근데 판단을 완전 잘못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엔 너무 조급한 마음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경쟁사 메일유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일유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느낀 거는 기업 윤리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업 윤리. 기업이 뭐 존재하는 이유는 이익을 내기 위한 거죠. 가장 큰 존재 이유, 기업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이익을 내기 위한 건데, 그래도 남양유업 정도면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지명도도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야,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해갖고 이게 정말 기업 윤리란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기업에 요즘 ESG 이런 것도 말이 많잖아요. 이게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업 윤리를 안 지키면서 저렇게 영업을 하면 결국에는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는 거 아닌가. 기업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되면 존재하기 힘들어집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양유업은 좀 너무 안타깝네요. 왜 이게 집안 망신이지 뭡니까? 집안 망신. 예, 그래서 남양유업 사태를 보면서 기업 윤리란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